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자 우려가 컸던 업종 중 하나로 바로 제약 바이오 업종인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수혜주로도 사실 기대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강하나 작가 모시고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약 바이오 이걸 갖다가 무슨 뭐 비상계엄 사태하고 엮을 건 아닌 것 같은데 주가 흐름을 봐서는 사실 이거 금년에 이쪽에 굉장한 시세가 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유한양행, 뭐 삼천당, 삼성바이오로직 살 것 없이 대단한 그게 나왔는데 좀 빠른 쪽은 특히 여름에 굉장히 시세가 났다가 통상적으로 한 10월 중순부터 다들 이제 좀 조정이 들어왔고 네, 맞습니다. 오히려 지난주 월요일 날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빠졌고 시장이. 네, 맞습니다. 근데 지난주도 다들 또 좋아요. 네. 한번 이 바이오 쪽에 지금 한번 그래도 우리 강하나 작가님이 한번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단 말씀해주신 것처럼 7월부터 한 10월 초까지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좋은 굉장히 흐름을 좋았어요.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사실상 11월부터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이제 환이 올라가면서 그에 따른 자금 조달 이슈가 조금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는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글로벌 임상을 진행할 때 자금이 정말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돈이 많이 필요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인식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사실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도 했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제일 많이 올랐었던 게 제약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제약바이오 섹터에 가장 큰 영향,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한 지지부진이 조금 더 컸다. 그렇게 봐주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연말에 다가오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12월 초에 또 이제 다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네. 비상계엄 사태도 있었고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워낙 크게 있었다 보니 그로 인해서 이제 수급이 조금 약간 망가진 모습은 아무래도 이제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국 생물보안법 추진 이슈 때문에 사실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 섹터가 수혜 기대감에 좀 오르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게 좀 제동이 걸린 상황이었다가 지금 보니까 미국 하원 의장이 연내 통과를 위해서 지금 방법을 모색한다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네요. 네, 일단 생물보안법 자체가 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네, 일단 생물보안법이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미국이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발의한 법안입니다. 네. 일단 중국이 지금 제약바이오 밸류체인에 있어서 생각보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네. 생산이나 이제 공급을 맡고 있는 기업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기업들을 거기서 조금 빼내기 위해서 중국을 제재한다라는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국내 생산 기업들 위주로 조금 좋은 흐름 많이 보여줬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네. 같고요. 아무래도 중국의 큰 기업들, 우시그룹 쪽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법안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당연히 그 큰 파일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생물보안법이 통과되기 쉬운 방법이 사실상 국방수건 법안에 포함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통과가 되지 않으면서 그러면 올해 안 내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생물보안법 법안이 총 이제 4개라는 점. 네. 그 4개 중에서 한 가지가 지금 국방수건법에서는 빠졌지만 예산지속 결의안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방수건법에 빠지게 만든 의원들을 보면요. 다 민주당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갔을 때 조금 더 빠른 생물보안법 법안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까. 올해 안 되더라도 내년에 충분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내 안 돼도 이 기대감이 없어지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연내에도 여전히 예산지속 결의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방법은 다양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 트럼프 2기 접어들면서 이제 새로운 조직이 이른바 그 정부 효율부 네. 도지 약자로 하면은
여기에 이제 수장으로 2명 일론 머스크하고 비벡 라마스와미 벌써 이름이 인도계 냄새가 나네요. 네, 맞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85년생 같으면 우리 나이로 이제 40인데 야 젊다. 근데 이게 정부 효율부를 통해서 이제 규제 완화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지금 미국 정치가 잘 간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네. 왜 이분 이 비벡 라마스와미 여기가 제약 바이오 산업의 키맨이 된다는 얘기는 왜 나오는 거죠 이게? 이 비벡 라마스와미라는 네. 사람이 로이반트라는 미국 바이오텍의 창업자입니다. 창업자이고 현재까지도 대주주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하버드대 생물학과를 전공한 만큼 이제 바이오 어허. 쪽에 굉장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오를 창업한 사람이 지금 도지 정부 효율부의 오른팔 왼팔이 돼준다면 예. 바이오텍 자체에도 조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바이오 빅파마들도 당연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요. 오히려 더 바이오텍들에게 조금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에 비백 관련주 없나요?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로이반트라는 기업의 창업자이기 때문에 예. 이제 로이반트라는 기업과 관련이 있는 국내 기업들이 다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요? 로이반트. 네, 예. 로이반트라는 기업의 그룹사예요. 모회사이기 때문에 네. 자회사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로이반트의 자회사이자 한올바이오파마의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를 라이선스 인해간 게 이제 이뮤노반트라는 기업이 있고요. 이제 로이반트와 SK가 합작법인으로 설립한 프로테오반트를 인수한 게 또 SK바이오팜이 어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이반트와 이제 아비투스가 설립한 합작사가 또 있는데 이제 제네반트라는 기업인데요. 한때 이제 코로나로 mRNA 쪽이 좀 예. 화두가 됐었잖아요. mRNA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LNP 기술을 도입한 게 이제 SK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뭐 직접적인 관련주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로이반트의 자회사들과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딴 데도 아니고 하버드에서 생물학 전공하고 예일에서 로스쿨 졸업했는데 헤지펀드 매니저까지 했으면 네. 이름이 길어서 그냥 아니 성은 모르겠고 비백 저 양반은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텍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특히 바이오텍. 이제 AI나 조금 신약 개발에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술을 도입하는 물질을 도입하는 방식의 신약 개발을 굉장히 선호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지금 도저히 이 트럼프 정부 출범하기 전에 탈탈 털어서 다 보내고 있구나. 네. 저 우크라이나에다가. 관련 기업은 보니까 이제 뭐 이뮤노반트, 한올바이오파마, 프로데오반트 그리고 SK바이오팜, SD팜 이렇게 네. 압축을 해보면 되겠네요.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이제 제일 큰 기업이잖아요. 네. 어떨까요? 3분기 실적 좋았잖아요. 네. 향후 전망도 궁금하거든요. 네, 3분기 실적도 기대치 대비 잘 네. 나온 실적을 예. 보여줬고요. 이제 누적 매출이 거의 3조 3천억 원 정도를 보여주면서 이제 올해 2024년 연간 매출은 무려 이제 4조 5천억 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4공장의 가동률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아직 짓고 있는 5공장의 선수주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이 이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4공장 때보다도 5공장의 선수주가 더욱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게 알려지고 있고 6공장 설립에 대한 얘기도 빠르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제 생물보호법 논의 자체가 약간 지지부진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생물보호법 자체가 지금 화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인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틱스가 생산단에서는 글로벌 캐파 탑3 안에 드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생물보호법 수혜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현재 빅파마들의 수주를 점점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 실적 성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또 셀트리온 있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뭐 3분기 역대 최고 매출이었고 네. 여기다가 또 지난주 나온 소식 자체는 뭐 사상 최대 배당 얘기 나오고 네,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 네. 4종 허가 권고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셀트리온은 뭐 워낙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글로벌 탑티어 기업이기도 한데요. 오늘 좋은 공시가 나온 만큼 셀트리온이 이제 내년에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에는 셀트리온에 대한 관심이 대부분 램시마의 SC 제형, 진펜트라의 매출이 얼마나 올라왔느냐, 처방수가 어느 정도이냐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이제 지지부진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진펜트라에만 지금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셀트리온의 파이프라인은 굉장히 다양하고 현재 미국에서는 직접 판매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마진율도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파트너사를 끼고 바이오시밀러들을 미국에서 판매를 했었기 때문에 마진율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미국에서 직접 판매를 시작하면서 그런 비용적인 측면이 조금 해결이 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그런 비용이 다 들어가고 영업망이 구축이 된 상황에 이제 유럽 쪽 지금 승인 공고를 계속해서 받게 된다면 보험사에 등재되는 바이오시밀러들 늘어날수록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실적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특히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각장 얘기를 많이 했었던 부분이 약가 인하예요. 네, 예. 약가 인하인데 바이오시밀러가 약가 인하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아하.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제 신약의 특허가 만료가 되면 이제 바이오시밀러들이 출시가 되고 신약을 대신해서 바이오시밀러를 처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들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교차 처방에 더불어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보험사 등재들이 훨씬 더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자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셀트리온에 있어서 조금 우호적인 환경이 되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그동안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봐온 중에 차트는 제일 이쁘네요, 지금. 아, 맞습니다. 굉장히 위클리, 먼슬리 할 것 없이 좋은 신호들이 막 나오네. 여기는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영업 손실 396억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이다. 이 원인이 뭐 무리한 자회사 인수? 요 내용 좀 알려주시죠.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때 예. 알게 된 기업일 텐데요. 예.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해주기도 하고 자체 개발도 하면서 관심을 많이 받았었습니다만 위탁 생산 계약 자체가 이제 끊기고 이게 지속이 될 수 없다 예. 보니까 그로 인한 실적 하락도 당연히 불가피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백신 관련 기업들을 하나둘씩 인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코로나 때 벌어들인 돈으로 예. 1조 원 이상의 돈으로 지속적인 인수를 추진을 하고 있고 CDMO 기업들도 이제 인수를 하고자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줬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인수로 인해서 흑자 전환을 빠르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중인 백신들도 연구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2027년까지는 적자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2028년 이후로 뭐 페론구균 백신이라든지 뭐 도입한 신약의 그런 출시로 약간의 돈을 벌어들이는 것 이외에는 계속해서 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갑자기 급등을 했었던 이슈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에 수출한 페론구균 13가 원액에 대한 화이자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냥 약간의 해프닝 정도로 넘어갈 것 같고 흑자 전환을 하기까지는 이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좀 출시가 좀 빠를 수 있는 그런 백신을 도입한다든지 좀 상용화된 물질을 사와서 그로 인한 캐시카우를 만들어내는 방법밖에는 아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사실 이제 대본에 없는 기업들이긴 합니다만 좀 여쭤봐도 될까요? 뭐 녹십자라든지 네. 아니면 알테오젠 이런 종목 이슈가 참 많았잖아요. 특히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뭐 여러 가지 예. 루머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 또 휘청이기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그래서 30만 원 좀 지지가 되거든요. 네, 어떨까요? 이제 바이오의 네. 경우에는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 특허 얘기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이게 문제가
있든 없든 특허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빅파마들도 그냥 소송을 하는 게 그냥 회사끼리 정해놓은 것처럼 정말 좋은 기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하는 게 조금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테오젠의 경우 어차피 지금 머크가 어느 정도 다 확인을 다 했던 상태에서 독점 계약을 진행한 것이고, 잘 아시겠지만 특허 문제는 있더라도 어차피 머크 쪽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에 타격을 입을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사실상 할로자임과는 다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서 특허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없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워낙 안 좋아하시고 예. 바이오에 있어서 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하락은 어쩔 수 없었던 것이지 않을까. 다만 기존의 알테오젠의 주가를 올렸었던 요소들은 여전히 다 유지가 되고 있고 내년에 아무래도 이제 키트로다 SC제형의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오히려 주목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약바이오 워낙 우리 강 작가님이 뭐라도 여쭤보면 다 나올 것 같아서 궁금한 거 다 여쭤볼게요. 네. 삼천당 제약은 뭐가 있었길래 이랬다가 이 반토막이 나 있습니까? 사실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았었던 건데요. 있긴 있었나요? 비만 치료제가? 이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하고 있고. 네네 하고 있고 이제 경구용을 지금 출시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올해 한 번 다 되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요. 프롬도 그렇고. 맞습니다. 예. 그랬다가 이제 다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워낙 잘하고 있어서 그냥 약간의 시세를 한번 줬었던 모습이 가장 클 것 같고요. 정말 이후에 한 번 예. 더 오르기 위해서는 이제 아일리아 시밀러에 대한 계약이 좀 크게 나와준다든지 아니면 비만 치료제 쪽에서도 이제 계약이 좀 나와주고 출시가 되면서 그에 따른 상승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만 당연히 이제 올해는 이제 조금 늦을 것 같고 네. 내년은 돼야 그 부분이 진전을 보여주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올라갈 수는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은 저는 이제 국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기에는 무리가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빅파마들과 손을 잡지 않는 이상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만 치료제는 그 미국의 일라일리나 노보노디스크 노보노디스크죠. 이쪽을 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비만 치료제가 대규모 임상을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고 네네. 워낙 지금 나와 있는 약들이 좋기 때문에 이제 국내 기업들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사가 필요한 거죠. 네. 우리 강 작가님 보통 이렇게 전문가들 분들 모셔서 바이오 제약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여기만 가면 다들 언급을 회피하시던데 어려워요. 우리 강 작가님 어떠실란가 모르겠네. HLB 쪽은 네? 사실 뭐요? HLB 그룹 중에 이게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승인을 받으면 국내 제약 바이오 섹터에 훈풍이 오겠죠. 당연히 네. 승인을 받으면 너무 좋은 네, 이슈니까. 네, 네, 네. 다만 이미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승인이 조금 지연된다든지 네. 거절이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는 불확실성에 베팅하지 않는다예요. 요즘은 네, 요즘은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이오는 그 불확실성을 안고 그냥 대박을 기다리면서 그냥 담궈두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장 담그듯이. 네, 이게 혹시 중국 항서제약하고 해서 더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중국 기업과 해서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기에는 네. 아직까지 빅파마들이 중국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이나 M&A를 여전히 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제 중국이라서 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그래요? 네, 물질에 문제가 없다면 FDA도 막 억지로 거절을 하거나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경우였으면 이제 빅파마들이 중국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아예 안 했겠죠. 다만 이제 아직까지 라이선스 계약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이제 가남의 경우에는 수술에 있어서 생존율이 되게 높고 예후가 좋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약간의
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걸 넘어서는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승인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네.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